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방장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홀릭입니다. 오늘은 차트에서 이평선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초보분들을 위한 설명이니까요. 감안하고 들어주세요. 먼저 이평선이 뭔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평선은 이동평균선의 줄임말이에요. 이평선은 과거의 수치를 평균값을 내서 만들어낸 선이고요. 일봉상으로 11선은 10일 동안의 가격 평균, 21선은 20일 동안의 가격 평균값을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평선은 지지와 저항을 만들어내고 추세의 흐름을 보여줄 수 있어요. 설정한 차트의 시간이 길수록 지지와 저항 및 추세의 의미를 크게 둘 수 있어요. 5분봉 차트의 이평선보다 60분봉 차트의 이평선이 더 강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짧은 이평선이 위에 있고 긴 이평선이 아래에 차례대로 그려지고 있는 모습을 정배열이라고 해요. 정배열일 때는 상승하는 추세를 말하고 있고요. 이평선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어요. 반대로 짧은 이평선이 아래에 있고 긴 이평선이 위에 있는 경우를 역배열이라고 합니다. 역배열인 상황은 추세 하락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이평선에 도달할 때 저항을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정배열과 역배열을 토대로 추세 대응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배열에서 역배열로 바뀌는 순간을 데드크로스, 그리고 역배열이 정배열로 바뀌는 모습을 골든크로스라고 불러요.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차트를 처음 배울 때는 골든크로스를 찾아다니는 식의 대응도 해볼 수 있어요. 우리가 차트에서 이평선과 함께 보는 것이 있죠. 바로 캔들입니다. 캔들이 이평선을 돌파하는 것을 그 시장의 흐름이 바뀌는 신호로 볼 수도 있어요. 정배열인 상황에서 이평이 캔들 하방 이탈하는 상황, 또는 역배열인 상황에서 캔들이 이평선을 상방 돌파하는 상황 등등이 연출될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평선 간의 크로스 말고도 캔들의 돌파를 토대로 대응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캔들은 반드시 완성되는 것을 확인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하고요. 캔들이 만들어지는 도중에 섣불리 판단해선 안 됩니다. 우리가 별다른 설정을 하지 않고 제일 처음 차트를 켜면 가장 기본적으로 5, 10, 20, 60, 120 이평선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20, 60, 120 정도를 차트에 남겨두고요. 제가 사용하기에 어지럽지 않은 수준으로 남겨둔 것이고, 설정은 보시기에 편하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이평선의 수치를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122평선보다 더 많은 수치를 원하시면은 242평, 482평가 같은 것도 설정해 볼 수 있는데요. 차트에서 이평선 부분을 더블 클릭하면 이평선의 수치 조정, 색깔, 굵기 조절 같은 것도 모두 가능합니다. 이평선을 활용한 대응 방법은 저도 사용하는 대응 방법이에요. 다만 저는 하나의 시간 차트만 보지 않고 5분봉 그리고 30분봉을 함께 보면서 대응합니다. 현재 추세가 어떤지 확인하고 그리고 진입 청산에 활용하기도 해요. 초보이신 분들은 그 화려한 보조 지표들을 배우시기 전에 가장 기본적인 차트부터 살펴보고 나서 여러 가지를 접목시키는 쪽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평선을 이용한 대응의 단점은 이평선 자체가 과거의 수치를 토대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미래의 일을 유추하기에 부족한 부분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시장에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평선을 이용한 대응이 100% 승률을 가지지는 못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도 부디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